분위기가 아까랑 좀 많이 다르네요. 왜요? 그냥 좀 느낌이? 제가 이 옷을 입으면은 네. 약간 사람이 옷 따라 달라진다고. 근데 그 옷에 입으면 좀 저를 지켜주신 분이랑 조금 동화되는 게 있어요. 동화? 빙의 정도는 아니고 동화. 그 편하게 얘기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술을 자주 드세요? 자주 먹었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좀 줄인 거고? 네. 그 아빠 집에 있었을 때 네네. 제가 잠을 계속 못 잤다고 했잖아요. 네네. 잠을 못 자면서 계속 아빠 집에 남아있는 술 먹고 잠자려고. 근데 먹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먹어도 새벽까지 눈이 멀쩡히 떠지고 계속 눈을 감고 누워도 잠이 안 오니까 그래서 미쳐가지고 화장실에서 계속 담배만 피고 담배를 너무 많이 펴가지고 혀가 막 돋을 정도로 그 정도로 담배를 많이 폈거든요. 계속 담배만 사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뛰쳐나갔대요. 술을 먹고? 아니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아빠가 정문에 그 철로 막아놓은 거예요. 아예 정문을. 한두 번이 아니었나 보네요. 그 한 번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20일 동안 그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정확히 언제예요? 그게 그거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4월달이었는데 내 기억에. 4월달? 네. 저번 달이네요? 네, 저번 달 얼마 안 됐어요. 그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정신병원에는 언제 입원하신 거예요, 정확히? 3월? 4월 말이요. 4월 말? 4월 말이 아니다. 4월 초. 4월 초? 네. 아마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아까는 제가 말을 안 했어요. 네. 말을 안 했는데, 정신병원에 입원할 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발적? 아니면 가족? 가족. 왜냐면 그때 저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는 스스로의 어떤 객관적인 판단조차도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판단 불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기억을 지금 아까 얘기했을 때 좀 잘 못하잖아요. 블랙아웃이라고 기억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지금도 기억은 안 나시는 거죠? 네. 근데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그 병원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을 때 이상한 환청이 계속 들렸는데 자꾸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계속 야리는 거예요, 저를. 병원에서? 네. 그래서 좀 뭐지? 지금 뭐하는 새끼인데 저러고 있지? 이러고 있었는데 뭔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내가 듣는 환청을 다른 사람도 듣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근데 이게 제가 19살 때 그 사이비 단체에서 겪었던 그 플롯이 그거예요. 내가 듣는 환청을 다른 사람도 듣는 기분.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아닌데 이제 내가 지금 느끼는 게 듣고 있는 환청이 다른 분들도 듣고 있다. 그런 기분이 그러니까 기분이 딱 그렇게 든다. 기분이 기류가 약간 그랬었어요. 근데 물론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저는 맞다고 조금 단언하는 게 행동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그쵸. 뭐를 듣고 움직이는지. 근데 보는데 평범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다니는데 이상하게 이거를 신경 쓰고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거든요, 바로 제가. 그런 이상한, 그 가치 이런 걸 듣는 사람들을 알아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또 어떤 종교단체가 또 숨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환각 속에 있었을 때 조금 뭔가 위험한 걸 알아낸 것 같거든요. 좀 위험한 진실?
근데 환각으로 근데 이제 그걸 말했잖아요. 사람으로 보이긴 하는데 뭔가 사람 겉에 뭔가 가죽이 또 새로 씌워져 있는 것처럼 이질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경찰서에 있을 때 어떤 여자가 이제 그 여기 이마에 혹이 네. 이렇게 막 진짜 이상하게 나 있는 거예요. 무슨 외계인처럼. 근데 그 여자가 저한테 막 지가 뭔가 계시를 받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저한테 막 무슨 지시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 듣고 그러는데 경찰은 저한테 이거 수갑 채용체로. 경찰서는 왜 간 거예요? 원래 아무래도 제가 지랄하다가 신고받아서 갔나 봐요. 그건 기억을 못 하시죠? 네, 그 이유를 기억 못 해요. 술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것도 기억 못 해요. 그러면 거기가 완전히 블랙아웃 됐어요. 그럼 누가 그 경찰서에서 데리고 온 거예요? 보호자분? 네, 저희가. 거기가 동작이야? 동작에도 한 번 있었고 보강 경찰서에서도 한 번. 총 2번? 그럼 제가 좀 궁금한 게 19살 때 네. 이제부터는 제 모든 질문을 하면 편하게 얘기해 주시고 네네. 짜증이 나면 짜증을 내셔도 되고 있는 그대로 이제부터 아까랑은 달라요. 네. 그럼 언제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동생이 아까 말한 문에다가 그걸 달아둔 때는 3월 29일. 문에 그 아버지가 뛰쳐나와서 한번 3월 29일. 그리고 그러니까 계속 29일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치킨 사건이 있었던 때가 그때부터 시작이거든요. 23일부터 시작인데 23일부터 얘가 계속 혼자서 막 나가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경찰서에도 한 번 연락이 오고 그래가지고 29일에 이제 저희가 계속 교대로 우리 집에서 얘를 봐줬다가 또 아버지가 시간 될 때는 아버지가 봐줬다가 그렇게 이제 약간 돌아가면서 그랬었어요. 그럼 블랙아웃 시기가 그 닭뼈 그 나이도 기억 안 나시는 거죠? 그래서 29일에 그 경첩 문에다가 이제 달아둔 이런 경첩 있잖아요. 예. 이 경첩으로 이제 다 이렇게 막아둔 거구나. 그 문 여는 거랑 문 그 옆에 벽 쪽 있잖아요. 근데 제가 후문으로 거기를 도망쳤어요. 연결을 해서. 왜 도망친 거예요? 그때 황창 들렸는데 네. 귀신이 화장실에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네 아빠가 5살 때 너 그것 때문에 너희 엄마가 미쳤다. 그래가지고 아빠가 너를 죽여가지고 너를 죽였는데 엄마랑 아빠가 이거를 그 뭐지 뭐 묻히려고 이 사건을 묻히려고 너를 욕조에다가 어린 나를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뭐 처리를 했다. 근데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드러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귀신이 말을 했는데, 근데 그때 보이는 환각 때문에 이 말의 진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새도 없이 너무 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딱 문 나오고 나서 막 경첩 달려있는 거 막 문 두드리면서 제발 이러다가 그러다가 112에 신고를 했어요. 이렇게 지금 아빠가 나를 감금했다 이러면서. 근데 그러다가 후문이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고 후문 쪽으로 나가서 딱 나갔는데, 나가서 경찰서에 도착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거죠. 귀신 소리였구나. 귀신이 구라친 거였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좀 물어볼 게 있어요. 누구예요? 귀신? 남자예요? 여자예요? 꼬마예요? 특정 소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목소리 여자 같았어요. 여자 같았어요? 젊은 여자? 좀 한 막 30대 후반? 그냥 30대 후반 정도?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물어볼게. 지금 귀신이 했던 말이 그거는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니에요. 그쵸?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이제 제가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도대체 누구인지 정확히 이제 다 찾아내야 돼요. 아까 제가 봤지만은 속에서 꺼내야 되거든요, 오늘. 이게 오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편한 자리를 만든 거고, 만약에 있다면은 그 모습에 나오는 애를 찾아야 돼요. 왜냐 아까 이미 인터뷰를 한 번 했고 그걸 지금 지켜보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그럼 그 이야기가 일단 여자였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게 좀 애기 행동을 했다 했잖아요. 그건 언제예요? 다 그때 블랙아웃 시기예요? 네. 저도 그거 기억나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랬구만. 그러면 네. 처음 그 이상행동한 게 언제예요? 그러니까 저 완전 처음이요? 네. 완전 처음은 사이비 나오고 나서 19살 때부터. 19살 때는 크게 맞아. 그러니까 그 사이비에서 나오고 나서부터 저희 집에 왔을 때부터 얘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면서 막 눈이 막 뒤집어 까지면서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난 김린이가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 보내줬던 아니 보내줬던 또 영상은 말고 네, 보내줬던 영상은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 20살 때부터 이제 얘가 막 나는 김린이가 아니야, 난 영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김린이랑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억 안 나는데. 아니다, 넌 맞다, 너 린티다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막 해줬었어. 근데도 이제 안 통해가지고 좀 힘겨워했는데, 근데 그때 당시는 술 마실 때만 유독 그랬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술 안 먹어도 이상행동이 나오고. 네. 이 야가 한이 많아서 그렇지. 한이 많아서. 술이 안 먹어도 나온 지금 말하는 야가 누구예요? 영주예요. 영주는 누구예요? 영조. 영조는 그 이름을 지어줬다는 남자예요? 예, 남자요. 제가 느낀 거는 남자. 남자? 약간 좀 어린 소년 같은 이미지였어요. 근데 좀 거기서 여러 일이 있었으니까 다들 나만 몰아가고, 그쵸? 나를 죄인 취급하고 나만 패고 그랬으니. 근데 확실한 건 심리적으로 좀 힘들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네네네. 지금 제가 쭉 계속 얘기를 오늘 좀 길게 들어볼 건데, 아까만 들어도 오기 전에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거는 네. 막내 동생뿐만 지금 타고 있는 건 아니에요. 확실한 거. 언니분도 타고 있고 네. 집안 가족의 영향을 다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이제 제보자분들이 이제 가족이잖아요. 가족인데 계속 그 아픔을 건드려요. 이거는 좀 사실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네. 아까도 얘기하고 제가 계속 지켜본 결과 계속 그걸 건드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서로 간에. 안 그래도 안 좋은 기운을 계속 타고 있는데, 아직 이제 요점을 슬슬 물어볼 건데, 지금 그러면 그 사이비 종교를 17살 때 처음 접했다 했죠? 네. 그럼 그 전에는 괜찮았어요? 어릴 때? 아니요, 어릴 때도 조금 아까 가위 많이 눌리고. 가위 많이 눌리고. 어릴 때는 살짝 신기가 좀 있는 것 같다.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얘가 장난으로 이제 타로 카드를, 제가 구매했던 타로 카드를 예. 얘가 어느 날부터 얘가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걸 이제 사람들을 그냥 조금씩 잘 맞추고 뭐 그 정도이면서, 그리고 뭐 아까도 말했듯이 창문 밖에 뭔가 검은 게 지나간다 그래서 저기 고양이 지나간다라고 동생이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고양이를 보려고 창문 밖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보인다는 거야? 라고 했더니 저기 검은 거 지나가고 있잖아, 저기 검은 거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도 좀 봤었네요. 그렇게 얘기도 하고 가위도 많이 눌리고. 최근에 혹시 가위 눌리셨나요? 아니요. 아, 맞다. 잠 들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네. 마지막 잠잤을 때 이상한 꿈 꿨거든요. 어떤 꿈 꿨어요? 누군가 제 다리를 쭉 잡아당겼는데 거기 안에 뭔가 공 같은 게 있는데 엄청 무거운 거예요, 느낌이. 근데 저는 거기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꿈이었어요. 어디서 꿨어요? 여기지? 남자친구 집.
그건 좀 되긴 됐네요. 네. 그게 3월달에 저기 작품 올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꾼 건데 그 꿈을 마지막으로 잠을 못 자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고 이제 좀 제가 궁금한 것들 들어갈게요. 네. 아까 그 언니분 했잖아요. 어머니 행동이랑 똑같다고. 어떤 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봤던 엄마 행동이 있어가지고 그게 과연 그것과 관련된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네. 예를 들면 칼을 막 바닥에다가 막 이렇게 치시는 행동을 하셨었어요. 어머니가? 네, 살아생전에. 어머니가 언제부터 그러신 거예요? 어머님 이상 증세가 나타난 거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타났던 거였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었으면은 애기요. 네. 제가 8살 때였으니까 저는 완전 3살, 5살 때. 5살 때? 네. 5살 때 어머님이 어머님 그때는 네. 약간 그냥 우리 기도해야 된다 해서 새벽에 우리를 깨우고 집에서 기도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기도가 조금 이상했었어요. 본인이 꼭 입던 속옷을 벗어가지고 이거를 중앙에다가 놓고 여기다가 손을 모아라.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새벽마다 맨날 깨서 하셨었어요. 그 행위를 했다고요? 네. 어머님 속옷을 놓고 거기다가 저희가 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었어야 됐어요. 어머님이 뭐 이렇게 기도 말을 하면 그걸 들으면서 기도. 이거 얘기 지금 처음 하는 거죠? 나도 처음. 네, 이거는 난 처음. 엄마.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일단 원인은 좀 찾은 것 같은데 잠시만. 그러면 어머니랑 좀 같은 행동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아, 네. 그 어머니가 주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세요? 기억이 안 나는데. 8살 때 처음 나타났던 그 증상에서의 기도는 잘 모르겠고. 네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머님이 예수님을 거부하시기 시작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그런 식으로 저희를 계속 깨워서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를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어머님 실종이 되셨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바로 입원이 되시고. 어머니가 실종됐었어요? 네, 아까 그 얘기 했었어요, 저한테도. 엄마가 갑자기 사라진 적이 있었다. 근데 어머니가 다른 뭐 사이비 종교나 이런 데 나간 적은 그건 모르시죠? 아버지 말로는 그랬다고는 했는데 근데 이모들 말로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는 말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저희도 진위 여부를 모르겠어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가 했던 행동을 좀 했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좀 많이 심해지신 거죠? 아니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막 그렇게 심해진 건 아니고 네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오히려 좀 괜찮아졌어요. 그 동생이 괜찮아졌었어요. 그 동생의 말로는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귀신들이 비명 지르는 소리를 본인이 들었다고 했어요. 어디서요? 저기 숙대 그 피자헛 그쪽에서 귀신들의 비명을 들었다고? 어머님 돌아가실 때 귀신들의 비명을 들었다며. 잠깐만. 20살 때는 기억을 하려고 그러면 자꾸 이상한 거랑 맞춰지네. 그 예전 기억을 좀. 네. 그때 그게 되게 힘들긴 할 거예요. 저도 이해는 해요. 왜냐면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가 울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아무런 감정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그러면 그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어머니와 관계와 그리고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살아생전? 그냥 있는 솔직히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제 얘기를 유일하게 알아들으시는 분? 엄마가 돌아가기 전에 그랬었어요. 너는 엄마가 어디 가는지 알지? 그러니까 그 엄마가 가도 슬퍼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한테. 그 어머니가 어딜 가시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직감했죠. 엄마가 곧 죽는다는 걸 스스로 아는구나. 왜냐면 제가 19살 때 저기 사이비에서 나갔을 때 엄마가 곧 죽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엄마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너 뒤에
황금색 빛이 보인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하셨죠. 그래서 그 때가 돌아가시기 전에 딱 원래 엄마가 원래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거를 그때 알 수 있어요. 진짜 그냥 엄마가 영적으로 많이 트여 있는 와중에 그 영적으로도 우리가 안전하길 바랬구나. 그냥 그게 어머니였구나. 지금 본 모습이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요? 네. 이게 본 모습이에요? 뭐 본 모습이기도 본 모습이죠. 이게 본 모습이에요? 네. 이게 원래 본 모습? 아니 제가 원래 막 이랬다 저랬다 해요. 아, 이거 있어요. 네. 이게 원래 본 모습이에요? 원래 동생 모습이 이래요? 어떤 거 같아요? 근데 그 원래라는 게 그러니까 헷갈릴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속마음은 좀 어머니에 대한 제가 일기를 읽어봤거든요. 예전에 쓰셨던. 아, 예. 그러면 그 내용은 뭐예요? 저거 말하는 건가요? 우리 엄마는 미치지 않았다? 그 부분을 보신 건가? 근데 제가 엄마에 대한 얘기를 쓴 거 그거밖에 없는데. 우리 엄마는 미치지 않았다. 난 엄마가 죽길 바랬다. 엄마가 죽길 바랬다고? 그거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그때 술 먹고 한 거라. 근데 좀 속이 터질 것 같았죠. 엄마랑 항상 하는 얘기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엄마가 자꾸 편해지고 싶다, 가고 싶다 이러니까 엄마는 그런 의미로 이제 엄마가 덜 힘들었으면 네. 좋겠다. 그쵸. 사는 거 자체가 힘들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떡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들다 그러는데.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유대관계가 가장 깊었대요, 어머니랑. 네. 어머니가 예전부터 저를 좀 유독 이뻐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약간 미래 같은 거 많이 물어보셨고. 미래.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누가 대통령 될 건지 막 그런 거 물어보고 막 아니면 막 누가 이번에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숨 쉴 때 네. 좀 가슴 안 아파요? 갈비뼈 같은데? 가끔 아파요. 가끔? 조금 맞아. 자주 맞아요. 자주 그래요. 자주 어느 순간 수시로 이렇게 아파요. 그때가 화날 때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을 때요? 그때 달라요. 항상. 근데 계속 통증이 나는구나. 안 나오네. 저번에 인천 데려갔을 때도 네, 아프다고. 통증이? 네, 여기 배 위쪽이 아프다고. 그게 인터뷰 거의 여우 봤잖아요. 네. 여우 오고 나서 아팠어요? 그 전에 아팠어요? 그 아침부터 아팠다고. 아침부터? 네. 일어나자마자 아팠었어요. 지금도 살짝 아픈데? 이거를 벗어야 되나? 아니 이거 벗으면 더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하셔도 돼요. 안 나와도 돼요. 안 나와도 되고 일단은 제가 좀 지금 보고 대화를 해야 돼서. 왜냐면 네. 일단은 어떤 귀신이라고 판정 짓기 전에 일단 귀신 자체가 몸에 들어갔다 치면은 살에 박히는 경우 잘 안 나와요. 살? 그러니까 속에 아예 깊숙이 들어가 있으면 안 나와요. 네네네.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빙의 치료가 들어가면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안 나와요. 저희가 빼낸다 해도. 빼낸다 해도 모습은 드러내고 다시 들어가요. 아니면 솔직히 얘기하면 제보자님이 자해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 행동이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천천히 길게 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희 장기전으로 해야 된다고. 왜 제가 물어본 이유들은 어쨌든 어머니도 관련이 돼 있어요. 확실한 거.
근데 어머니와 지금 제보자님이 어떤 루트로 들어왔냐, 그리고 얘가 걔인가 지금 다 봐야 돼요. 아까 제가 본 애들 말고 정말 원 걔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얘기할 때 디테일하게 물어본다는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셨고, 그 이후에 모여가지고 이제 속옷을 쓰고 이제 기도문을 좀 오래 했나요, 그렇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새벽마다 계속, 새벽마다 정말 매일 했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지금 26년 되신 거죠?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어머니 돌아가신 게 이제 7년 된 거지. 7년?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의외로 어머니 얘기할 때 예민한 반응이 없네요. 네. 덤덤해. 원래 그 어머니 살아생전 때도 덤덤하신 거였어요? 아니? 덤덤하지 않... 속으로는 안 덤덤했는데 겉으로만 덤덤했었죠. 지금은 이제 겉에 속도 겉도 덤덤해졌고, 그냥 엄마가 그냥 내 안에서 살아계시나 보구나,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니까 그냥 됐다, 이런 마음이라. 마음속에 있으니까. 꿈에서는 어머니 보신 적 많아요. 많아요? 네.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어머니가? 너무 많이 꺼가지고. 보통 너무 제각기라 보통을 가르면서. 보통 그 어머니 꿈을 꾸면은 네. 그 기분이 어때요? 꾸고 나 다음날 일어났을 때? 야, 좋아요, 나빠요? 슬퍼요. 야, 슬퍼요? 항상 엄마는 뭔가 필사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고, 항상 꿈에서 맞아, 이 공통점이 있어요. 항상 엄마는 필사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고, 네. 저는 그런 엄마를 쫓아가려고 하고 있고. 어머니를 왜 쫓아가려고 해요? 엄마랑 한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게 뭐예요? 편하게 얘기해도 돼요. 이거는 얘기하기 싫은데. 어머니가, 저는 그냥 제 삶의 목적을 뭐라고 생각했었냐면, 환각 속에서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만 들었냐면, 우리 엄마 그 누가 봐도 미친 사람이 아니라 정상이었다 라고 스스로에게도 딱 그 단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목적 하에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엄마 따라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아니, 엄마 따라서 기도한 게 아니라 따로, 그러니까 제가 환각 증세 입원에 심했었을 때, 네. 엄마만큼은 지킨다 생각하면서 엄마를 지키고 싶은 저편에 가장 제일 역하게 느껴졌던 게 엄마를 수치스러워하는 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가장 제일 제가 좀 그걸 걷어내는 게 제일 힘들었었죠. 환각증세 심했었을 때 막 기도하고 하는데 그냥 간단했어요. 엄마만 천국 보내주시면 나 지옥 끝까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럼 나 지옥 끝까지 갈게요. 대신에 엄마만 천국 가게 해주세요. 왠지 엄마가 죄 지은 것 같으니까. 근데 엄마는 사실 영적으로 보이는 게 많았고, 그 속에서 우리를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해서 지옥 갈까봐 약간 그런 마음이 조금 기저에 아주 깊이 조금 심어져 있었죠. 근데 어머니가 영적인 존재라고 왜 단정을 지은 거예요? 영적인 존재를 볼 수 있다라고? 그냥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보고 판단했을 때 그거밖에 답이 안 나와서. 보였어요, 혹시? 어머니 옆에? 아니요, 저는 안 보였고. 그때는 안 보였는데. 그냥 이제 어머니 행동으로 인해서 조금. 예.
엄마한테 붙은 놈들이 엄마한테 한 짓 다 알고 있지. 아, 알고 있어요? 왜냐면 19살 때 봤던 환각 중에 그게 있었으니까. 환각이 아니라 환영 중에 그게 있었으니까. 어떤 게 있었어요? 알죠? 엄마를 맛있는 음식으로 보고 뜯어먹고 놀고 아무거나 집어넣고 아무거나 하고 그러던데요. 막 아무 지랄이나 하고 아무 소리나 내뱉고. 그 여러 명이서? 네, 수도 못 셌어요. 근데 아까는 못 보셨다고 그랬고 지금 봤어요. 그 영들을. 그쵸? 그러면 그 봤던 영들 중에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본 적 있어요? 그 중 하나라도? 본 적 없어요. 그럼 그때 딱 끝? 네. 그때 19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거기 그 송당 저기 돌탑 쌓았다고 했잖아요. 아, 예. 돌탑 쌓았을 때 그때 봤던 환영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엄마한테 어떤 영적인 일이 있는지.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있다고 그냥 막 뜯어먹고 왜 그때는 안 도와줬어요? 그게 엄마인지 그때는 몰랐어. 나이 먹으면서 알았어. 아니지. 이번 환각 때 알았어요. 이번에? 이번 환각 심해질 때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열이 너무 나가지고 뭐 어디 가면은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집에 두 분 있으면 이제 동생분도 그렇고 언니분도 그렇고 혹시 휘파람 소리 좀 들려요? 휘파람 소리요? 휘파람 소리? 들린 적 없어요? 휘파람 소리? 예. 사람이 그 사람이 내는 거 말고는 그거 말고는 없으신가요? 네. 들은 적 없으시고? 네, 저도. 아까 네, 이걸 제가 이제 영상을 봐야 되는데 얘기하실 때 아까 그 순간적으로 엄마에 대해 영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얘기할 때 그 전에 제가 귀를 잡았잖아요. 있네요, 확실히 안에. 근데 언니일 수도 있어요. 동생분일 수도 있고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영향을 받는. 네. 속이 들어가 있네. 힘들면 쉬어가도 돼. 이거 좀 드셔. 예, 드세요. 편하게 드세요. 안주 드시고 드세요. 그럼 제가 만약에 영향을 받는다면 최근에 들어서 영향을 받는 걸까요? 아니면...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네. 더 얘기를 해보고 더 끄집어내 봐야 돼요. 이제 계속. 왜냐하면 제가 원래 본 모습에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네. 어차피 모르세요. 아마 저랑 얘기하면서도 화나고 뭐해도 기억을 하든 안 하든 몰라요. 아직은. 네. 자기 감정 끝까지 끌어올려줘야 돼요. 이게 어쨌든 말하기 싫은 부분도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문제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하기 싫어도 그냥 뱉으세요. 차라리 화를 내고 싶으면 화를 내고 울고 싶으면 울고. 근데 그건 있어요. 제 앞에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최 부장님을 지켜주거나 공감해줄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다른 데도 토해내지 말고 제 앞에서 다 토해내세요. 그래, 엄마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너밖에 없었던 것처럼 여기에 너 얘기를 확실하게 알아주고 들어줄 사람은. 근데 뭐 지금 말 떠오르는 게 없어. 나는 그냥 도사처럼 살고 싶을 뿐이야. 그래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편하게. 아니 그냥 네. 그냥 씨발 아무거나 싹 갈겨. 그리고 나중에 싹 갈긴 다음에 진심을 흘리면 그게 도사인데 왜 내가 도사처럼 살겠다는지. 도사처럼 사는 게 뭐예요? 생각하면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또 움직이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가 편안하게 세상 보면서
이래서 세상은 아름답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두루마기 사고 근데 일부러 도사처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네, 부채 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뭔가 답답하고 답답해. 그리고 재미가 없어. 아무것도 아무런 재미가 없어. 좀 뭔가 딱 간극에 딱 간극에서 슉슉 하고 딱 오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요즘 너무 없어. 뮤지컬을 봐도 잘하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게임을 해도 졌네 이겼네 이러고 이러고 있으니까 아무 데서나 막 도사란 무엇인가 도란 무엇인가 도는 그림 도자도 있고 길 도자도 있는데 나는 그림 도자에서 아주 그냥 도 같은 사람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다니는 게 더 재밌으니까. 그 도라는 게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냥 편해서. 그 도자가 그림 도자도 있잖아요. 근데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자유롭고. 캔버스를 보면 그냥 마음이 편해지면서 자유로움이 느껴지거든요. 빈 캔버스를 보면. 그때 어디 내 한 좀 담아볼까 하면서 막 물감칠할 때 그때가 행복하거든요. 한이 뭐예요? 제가 가진 한이요? 네. 제 속에서 생각하는 한이나 나는 이런 게 싫다 이런 것들 뭐가 있어요? 버러지들이 싫어요. 버러지들? 위선자들. 약간 뭔가 되는 줄 알고 되게 막 남 까내리고 아무거나 무시하면서. 던지고 아무거나 싸갈기는 저는 싹 갈겨도 막 갈기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사람을 상대를 작품 누군가의 걸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쌀갈기는데 어떤 애들은 약간 싸갈기 때 진짜 싸가지 없게 싸가기는 애들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근데 그런 애들을 요즘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왜 그런가 했는데 막 자꾸 내가 신기해서 그런지 신기하다고 막 건드리고 아무거나 싸지르고 말이든 몸이든 아무거나 싸지르는 게 그게 싫은 거죠. 그러면 내가 그래? 야 씨발 네가 내 몸을 원하냐? 야 얘다 여기 내 몸이 있어 너 한번 타봐 했는데 한번 타고 나서 전기가 별로 없어 양기도 별로 먹어봤는데 양기가 별로 없어 아니 그러면은 그냥 빠빠이 하면 되는 건데 집착을 해 그 짜증나고 겨우 내 원하는 남자를 딱 만났는데 이번에는 미쳐서 헤어지게 됐고 나도 나를 감당을 못하니까 남자친구한테 미안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이 그게 한이에요? 미친 게 한이죠. 미쳐버린 게 한이지. 일단 찾았다. 어머니 손 잡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했는데 어머님이 이 여자를 죽이고 있는 건 너야 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너 누구야? 라고 말한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해가지고 네.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주기도문을 제가 계속 외웠는데 예수님 같은 건 없어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입에서는 있다. 네, 엄마가 예수님 같은 건 없어 라고 해가지고 왜냐면은 제가 이제 기독교에서 배운 바로는 약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한다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배운 바로는 그래서 예수님 같은 건 없어 라는 말을 했다고 동생이 기억한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머리 기셨어요? 네, 머리카락 기셨어요. 네.
거의 20년 가까이 힘들어하셨겠네. 20년? 네. 18년이었나? 18년? 그 제가 저번에 캠방 때 한번 얘기하신 게 네. 다음 차례를 그 막내 동생분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누가 한 거예요? 그거는 그 귀신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 말이에요? 어머니 입으로? 아니요. 어머님이 한 말이 아니라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네. 어머님을 화장터에서. 화장하는 날 화장터에서 그 거기에 있는 화장실. 화장실 아, 화장터에 직접 있는 들은 거예요? 화장실. 직접 네. 들은 거예요? 네, 네. 본인이 직접. 그때는 누구 목소리였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꼬마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거는 소리로 이렇게 들린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입력처럼 입력된 거라. 그랬구나. 지금 어때요? 마음 좀? 그냥 덤덤해요. 그냥 덤덤해요? 네. 안 나오려고 그러죠? 당연하죠. 나오려고 그러겠어요? 나갔어 안 나와? 오늘 안 나와요. 나갔다 들어가갖고 아, 왜냐면 본인도 알고 있죠? 네. 나갔다 들어간 거. 아니, 제가 좀 많이 패요. 말로. 지금 근데 오늘 낮부터 저희가 이제 인터뷰 녹화 들어갔잖아요. 네. 어떤 존재가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네? 원래는 남자 같은 그 뭐 할아버지와 네. 그리고 이제 악지른다는 이 둘 말고 지금 하나가 더 나왔잖아요.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여기 아.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 중간 저기 어쨌든 남자 저기 어쨌든 남자 뭐라고 해야 돼? 아니, 뭐라고 해야 돼요? 화내는 그냥 으악 지르고 걔는 기린이고 화를 많이 으아 이지랄하는 애는 우리 여지껏 오늘 하루 종일 좀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랑. 네. 아까 시원이 형도 얘기를 좀 하고 지금 어떤 존재가 나왔어요 본인 입으로. 이거는 김성국님인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지금 보면은 스스로가 지금 닫고 있는 거예요. 나왔다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심리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정말 귀신이 몸에 들어가 있으면은 내색을 안 해요. 근데 지금 자기도 모르게 내색했다 다시 아니라고 숨겨주는 거거든요. 본인이 직접. 제가요? 네, 직접 숨기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지금 앞뒤 내용 이거 어차피 저희가 영상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왜 영상을 찍냐면은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이 속에서 했던 말과 똑같은 말 속에서 이제 진실 있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 존재가 나와요. 근데 지금 본인이 스스로 지금 밀어 넣고 있어요. 다시 나왔다가. 아까 집에서 그 말 한마디 했거든요. 뭐지? 자기 속에 집 뭐라 그랬지? 집을 두고 집이 거기다가 있는데. 가둬둔다고 했나? 거기 네. 갈아서 없앤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 스스로가 지금 걔를 보호해주고 있잖아. 왜 보호해주냐고. 나와야지. 제 정신을 차리게 해줬던 유일한 제가 믿을 수 있었던 존재였으니까. 그걸 이제는 제가 착각과 아닌 건 정확히 얘기할 거예요. 그건 착각이에요. 왜 그 존재가 왜죠? 왜 그 존재가 왜 나를 구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나밖에 모르잖아요. 그건 맞죠. 맞는데 왜 그걸 반대로는 생각 안 해봤어요? 그 존재가 들어옴으로써 편해졌지만 몸이 힘들잖아.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아니죠. 모르죠. 그 속에 뭐가 있었는지 누구도 모르죠. 사람 속기를 어찌 합니까? 그럼 그 존재가 들어오기 전에 어땠어요? 내가 들어오기 전에 니들이 뭐 했는데? 그때 저는 없었죠. 저는 오늘 처음 왔고 이제 도와줘. 할 수 없으니까. 뭘 해? 얘가 처먹고 있었을 때 뭐 했어? 처먹고 기도했을 때 뭐 했어? 그렇게 나를 부르고 싶어? 왜? 아니 나도 좀 편하게 곡도 좀 써보자. 근데 왜 곡들은 못 쓰게 해 나는? 왜 나를 꺼내서 뭐 나 뭐 하늘로 보내려고? 왜? 근데 안에 있으면 안 되지. 가야지. 왜? 왜냐고 묻잖아. 본인 자아가 아니잖아. 다른 자아잖아. 그 다른 다른 귀신이고. 자 다른 귀신? 자아고 다른 귀신이고. 귀신? 이제 귀신이 꺼내줘야 돼. 뭔지를 알아요? 진짜로? 귀신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는 알아? 어디서 와요? 그림자에서부터 온다고.
그림자? 그림자에서 나온 거. 어느 그림자? 간극이라고 있어 세상에. 간극이 딱 열릴 때가 있는데 그 간극에서 슉슉슉슉 하고 나오는데 얘는 그림자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이 그림자를 다룰 줄 아는 신이 와서 도와줘야 되겠지. 나는 곡들을 다루는데 얘가 이 곡들의 이 간극까지 다 알아보네? 그러면 나는 얘한테 올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얘 눈가를 가져본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구도 몰라. 저도 갖고 있어요. 아니지. 눈깔 다르지. 눈깔 다르지. 왜냐면 엄마 아빠가 다르잖아. 근데 보는 눈은 같아요. 아니 보는 눈 같지 않지. 왜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시야를 당신은 제 뒤에 뭐가 있는데요? 내가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 알아들었어요. 시야가 다르다는 이유. 근데 어쨌든 그 존재가 들어와서 편해요 그러면? 이대로 쭉 가고 싶어요? 이거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본인과 그 듣고 있는 그 또 다른 또 다른 자. 내가 누군지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구예요? 기린이요. 기린? 이거 막장 하시고 이제 좀 편하게 얘기합시다. 기린은 뭐하는 양반이에요? 그냥 얘가 곡두에 자꾸 속으면 그거 곡두니까 속지 마 이러고만 다니는 게 내가 얘랑 있을 때 하는 짓이 이거밖에 없어. 이게 뭐예요? 하는 짓이? 그거 곡두야. 속지 마. 이거 이 말 한마디. 곡두가 뭔 뜻이에요? 환영. 환영? 그거 환영이야. 그거 환상이야. 그거 환상이야. 그걸 알려준다는 거죠? 그거 알려주기만 하는 거야 나는. 근데 뭔가 누군가가 얘한테 뭐 잡으려고 그러면은 꼭 내 심기부터 건드려 자꾸. 왜 나는 얘한테 아니 얘 눈깔은 환상을 너무 많이 보는데 그래서 내가 야 그거 환상이라니까 이러면서 조금씩 맞춰가지고 세심하게 이렇게 한 끗, 두 끗, 세 끗 알려주고 있는데 자꾸 뭔가 딱 가로막으면은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있을 때 애가 돌아버리는 거지. 남자친구 말만 들으니까 내 말은 안 돼. 남자친구 말만 듣는다고요? 사귀었을 때 남자친구 말만 들어서 그래요. 왜 본인 말을 들어야지 왜 그 또 다른 자의 말을 들어요? 아까는 가둘 수 있다면서요. 믿을만 하니까 얘는 믿을만 하니까. 걔는 믿을만 하고 다른 애는 믿으면 안 되고. 안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남을 믿어서 제가 얻은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너무 많이 깨졌으니까. 그래서 많이 힘들었죠. 맞아. 남을 믿어서 너무 많이 깨졌으니까. 근데 그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어떤 생각? 제가 얘기를 쭉 들었죠.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힘드셨고 그걸 공감해줄 사람은 없어요. 저도 알거든요. 저도 그런 많은 경험들을 많이 해봐서. 근데 비교는 못해요. 근데 원래 각자의 그 사연 없는 사람은 없어요. 각자 사연이 힘든데. 그렇죠.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완벽히 이해한다면 거짓말이고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해요. 근데 그 힘든 시기 때 어머니도 그렇고 아까 어머니에 대한 좀 생각이 되게 깊었잖아요. 의외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더라고요. 어머니 더 깊게 생각했고 어머니가 힘든 거 봐오셨잖아요. 그쵸? 명들이 갉아먹고 있었다면서요. 그쵸? 근데 어머니는 되게 힘든데 본인은 어머니한테 도움을 못 줬죠. 그래서 어머니가 어쨌든 천국하고 내가 지옥이라도 가겠다 그리고 기도를 했다 했잖아요. 그렇게까지 마음까지만 가진 사람이 왜 내가 힘들다고 왜 본인 자신을 왜 가려요? 내가 힘들다고가 아니라 내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재밌어서 하는. 그러니까 왜 재밌어하냐고. 남의 마음을. 남의 마음을? 본인 마음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제 본인 마음을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작품 만들어서 이렇게 인물들 이렇게 배치를 한 건데 근데 자꾸 어딘가
키워가는 느낌이 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왜 걔네 생각으로 가냐? 왜 계속 걔네 생각을 듣고 걔네 말을 듣고? 얘네들이 내 캐릭터들이니까. 걔네를 이제 놔줘야죠. 왜요? 같이 작품 속에서 잘 이렇게 잘 놀아보세요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그거는 이제 작품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작품에서요. 본인 삶은 다르잖아요. 근데 아까 지금 본인 삶에 끼어들고 있잖아. 걔네들이. 아니 가끔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잘 아니 이럴 때 도움 주고 저럴 때 도움 주고. 그 도움을 이렇게. 저희가 드릴게요. 제가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17부터 19부터 시작해서 오래됐어요. 네. 근데 그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해든 말해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딱 얘기하는데 10년 지나잖아요. 저도 도움 못 드려요. 지금 좀 솔직한 말로 지금 이렇게 심정일 때 제가 솔직한 말은 지금 속에 박혀 있어요. 네. 지금 본인 자아가 없다고, 본인 생각이 없다고. 제 자아가 없다고요? 네. 그거를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이제부터 제가 그걸 다 증명해 드릴게요. 본인 자아를 증명되면은 빠지겠죠. 뭐. 본인도 밀어내야 된다고. 왜 계속 속에 두냐고. 밀으라고. 위로. 내가 잡아가게. 지금 그 생각 안 해봤죠? 그 캐릭터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혼이라고는 생각 안 해봤어요? 그리고 그 악령들을 봤다 했잖아요. 어머니한테. 그쵸? 아니 근데 저는 캐릭터는 캐릭터고 혼은 혼이다 하면서 내가 너무 심심할 때는 이거를 혼으로 어떻게 쓱까먹어가지고 어떻게 그냥 재밌게 놀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걸 굳이 그거 꺼내서 다 꺼내서 그걸 굳이 힘들어하잖아요. 이제부터 안 힘들어 하도록 저도 저를 케어하려고 하는데 근데 저희한테 도움 요청하시죠. 다들 아니요, 저는 편이에요. 예. 저는 편이에요. 근데 더 좋은 삶을 살려면은 꺼내놔야 된다고. 꺼내놓는다. 너가 병원에서 나올 때 나한테 뭐라 그랬어? 너가 이 귀신들 다 컨트롤할 수 있다며. 근데 너 나오고서는 컨트롤 못했어. 너가 의지가 있어야 된다니까. 너가 그걸 빼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니까. 잠깐만. 계속 그 얘기 해봤잖아 우리가. 자꾸 속이 막 이렇게 타고 막 그러기는 했지. 그래. 그리고 속도 계속 아프고. 너 아프게 하는 애들이라니까. 그리고 너 이거를 먹으려고 하는, 네 몸을 먹으려고 하는 애들이잖아. 그 생각 안 해봤어. 아니 근데 내가 지은 이름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 마. 진짜 기분 더러우니까. 그거는 내가 붙이는 이름들 내 캐릭터들이지 혼을 준 적이 없어. 캐릭터는 캐릭터고 환상은 환상이고 그리고 귀신은 귀신이고 귀신이 얘네들을 따라한다라고 해서 이름을 버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 아니 우리가 이름을 부른 적 그러니까 영조 얘기 2번 다시 하지 마. 알았지? 예. 그건 지금은 본인 마음이에요? 이제 네. 걔네들 얘기를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름 가지고 지랄하는 게 싫어. 이름 가지고.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름은 안 꺼낼게요. 이름은 안 꺼내고 제가 뭐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냥 작것들. 작것들? 그런 것들은 작것들이죠. 나를 그렇게 갉아먹으려고 하고 내 여기를 뺏으려고 하는 게 그냥 작것들이지. 이름이 필요가 있어? 이름을 꼭 지어줘야 돼? 이름을 지어주면 지들이 뭐가 되는 줄 아는데. 그게 화나는 거구나. 내가 만든 캐릭터의 그 작것들이랑 이렇게 해버리는 게 네. 그게 싫은 거죠?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화나는구나. 그냥 나는 내 캐릭터들 만들어서 이름을 지어주고 얘네들 선 만들어서 얘네들이랑 같이 놀려고 하는 건데 작것들은 작것들 그냥 귀신은 귀신이고 내 캐릭터들은 캐릭터들인데 이 캐릭터가 귀신인 게 아니라. 이해했어요. 이거 지금 얘기한 건 본인 생각이네.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빡이 칠까 이거 가지고. 근데 그럴만해요. 그럴만해. 왜냐면 작것들이 혼란을 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냥 작것들이잖아요. 작것들. 작것들이죠, 작것들. 그건 본인도 알고 있네요, 지금. 작것들이 갉아먹든 뭘 하든 안 좋게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네요. 나는 그냥 작것들이 지랄하면은 그냥 그냥 끝. 뭐 아니면 말어.
이러면서 작품 생활을 하고 싶은데 작품 쓰고 싶은데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살아. 이제는 작품 쓰는 것도 신경 예민하게 만들고 이미 겪은 게 있으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죠. 보내고 싶지 않아요, 걔네? 작곡들은 다 보내고 싶죠. 그러니까 제 도움이 필요한. 근데 이 작곡들이 얘기를 할 때 내가 지어준 이름들을 자꾸 꺼내는 게 싫은 거야. 이제부터 이름을 제가 다 바꿔드릴게요. 이름 없이 작건들이라 할게요. 네. 캐릭터 속의 인물은 더 이상 배제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들은 다 작것입니다. 네. 그럼 됐죠? 네. 지금 본인이 믿고 있는 건 캐릭터가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 작것이에요. 그쵸? 이렇게 대조해드리면 되죠. 네. 그럼 그 작것들을 보내줄 의향이 있잖아요. 네. 없애고 싶다면서 지금 속 얘기했잖아요.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냥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그러면 제 입장 속에서 그 작것들을 하나씩 다 꺼내놔 줘야 돼요. 앞으로. 오늘 하루 만에 안 돼요. 알고 있어요. 힘들어요. 왜냐면 지금도 걔네가 속으로 숨고 본인이 계속 숨겨줘요. 그게 보이거든요. 지금 아닌 척 하면서 계속 인정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미 속에 다 박혀있다는 뜻이에요. 아는데 부정하기 싫은데 내 생각 같고 그냥 감싸주고 싶고 그냥 이게 편한 거고. 근데 지금 속내를 하면 되게 힘들어요. 지금 본인이 힘들다고. 내가 그걸 해주겠다고. 예. 생각을 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블랙아웃이라는 현상을 겪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그건 힘들잖아, 본인도. 네. 이제 좀 진정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앞으로는 이제 제가 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오늘 한 번에 다 안 나와요. 이거 장기전 해야 돼요, 저랑. 장기전을 계속 대화하고 나올 때 제가 다 눌러야 돼요. 제 몸으로 실어갖고. 자해 같은 거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본인만 아파요. 본인만 그렇죠. 아프고 저도 다 해봤거든요. 저는 3주 동안 그 중환자실에 못 깨어났거든요. 시도하고 그 전 깨어났어요. 근데 남는 거 없어요. 오히려 뭐 정신이 지배하든 귀신이 나를 지배하든 본인이 본인을 지배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그리고 지금 막 저랑 얘기할 때 다 지금 머릿속에 입력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뭐 감정이든 어떤 생각이든 어떤 말이든. 근데 원래 귀신들이 하는 얘기가 다 내가 하는 얘기가 돼요. 정말로. 근데 이걸 이제 분리할 줄 알아야 되고 제가 그걸 꺼내려는 이유가 하나하나 꺼내잖아요. 그 작것들을. 그럼 본인이 걔네의 성향을 알아요. 그 성향만 나한테 주면 되거든요. 그럼 내가 그 성향만 빼가지고 그 작것들만 빼가지고 내가 소멸시키면 돼요. 이제 이악 물고 그 작것들이랑 싸울 생각해야 돼. 나랑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셋이 싸우는 거야. 나 포함해서. 예. 그래서 일단은 시원 형이 지금 헌팅하고 있는데 아까 집에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삽이나 일단 빙의자가 있으면은 얘네가 귀신들 끌고 와요. 계속 끌고 와요. 그 집도 보면은 어머니의 그 기운도 있고 그때 당시에 그 기운들도 있고 한 번도 저기서 뭐 한 적 없죠. 쑥 태우는 거 말고는. 집에서 뭐 비방 같은 거 한 적 비방이요? 네, 비방. 한 번도 안 했죠. 네, 비방은. 저기 있으면요. 일반 사람도 나중 되면 진짜 몸 아파요. 될 것도 안 되고. 안 좋은 기운 다 들어가 있어요. 귀신들도 있고. 아까 제가 거기서 처음 들어갔을 때 귀신을 봤어요. 봤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진짜 솔직하게. 각자 뒤에 원고씩 서 있어요. 뒤에. 우리 뒤에. 네, 제보자님 뒤에도 서 있었어요. 냉정하게. 그 집에 있다란 뜻이에요. 그거. 그럼 지금은
지금은 없으니까 제가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속에 있는 것만 끌어내려고 한 거잖아요. 네. 그 집에서 다 탔어요. 제보자님도 그렇고. 진짜 그 막내 동생분 의지에 달려있어요. 걔를 꺼내주냐 안 꺼내주냐. 꺼내주면 쉬워요. 누구? 그러니까 그거는 이 작것이 나도 모르는 누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랑 이제부터 작것. 얘기하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예. 오늘 뭐 바로 안 나와요. 바로 나왔으면 바로 해결했죠. 어차피 이건 예상했던 거라서 네. 천천히 빼낼 거예요. 천천히. 네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제가 나중에 일단 시원 형이 해결하는 것 좀 보고. 아휴. 너무 집에서 못 자겠는데.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 저기서 그거 봤는데 환각증세 많이 심했을 때 네. 제가 계속 그 기도했거든요. 잠 못 잤다 했죠. 잠 못 잤다 계속 네. 엄마만 천국 올려주면 내가 나머지 그 엄마가 가야 할 지옥 대신 갈게요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차 운전을 하는데 차를 대신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데 어디 설 때마다 거기 그 다녔던 단체 있죠. 네. 그 단체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를 많이 때렸던 부교주가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깔깔깔깔 웃어대고 있고 그 건물 뒤편으로 그 교주가 울면서 기도하는 게 보였거든요.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상한 혼령들이 딱 그 교주한테 왔다가 이렇게 슥슥 이게 화장실로 가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주가 그리고 제가 그 창기한테 그 5살 때 아빠가 나를 겁탈했다 이런 식으로 했던 그때 있잖아요. 그때 경찰서로 들어갔는데 그때 경찰서에서 들렸던 환청이 뭐냐면 그때 엄청 추웠거든요. 그때 누군가 잠깐만 리나 벽에 딱 머리 뒤통수를 딱 대봐라 라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래서 딱 됐는데 딱 옆을 봤는데 아빠 집 쪽이랑 어느 쪽으로 뭔가 이렇게 검은 줄기 같은 게 막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안 맞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교주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교주 목소리가 이래도 니네들이 했냐? 뭘 했냐? 막 이러면서 씨발 다 갈라쳐 개새끼들아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손 씻는 소리가 막 들리면 막 이러면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네? 이런 소리? 예, 막 그 물에 이렇게 손 씻는 소리 들리면서 그건 실제 귀신 소리고 그건 실제 귀신 소리고 제가 방송에도 얘기했어요. 저는 그 귀신 안 보일 때 저는 들었는데 이게 무당이 되고 보니까 이 귀신 소리였고 근데 그건 이제 트라우마예요. 이제 받았던 트라우마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작것들이 그걸로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도 있고 아픔도 있는데 그걸 더 파고드는 거예요. 원래 이 작것들이 진짜 악랄한 게 아픔을 파고들어요. 일단 어머니 그거는 확정은 못 짓겠지만 어머니가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 했잖아요. 어머니도 아픔을 겪고 그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어머니가 한번 그것도 듣다 돌아오셨고 갑자기 초등학교 때 이상 행동을 하셨고 어머니도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네네네. 그 아픔을 파고들어요 보통. 네. 귀신들이. 그러니까 나는 영매 체질이 아니고 신과물이 아니더라도 그 아픔이 너무 깊다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그 귀신들이랑 주파수가 많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처음엔 몰라요. 본인은 귀신인지 어떻게 알아 일반 사람이. 근데 얘는 발악을 하는 거야. 발악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몸을 지배하고 있어요 조금씩. 그게 이제 빙의자들 특징이거든요.